한계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제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으셨는데, 정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도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노화 속도가 0.9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1 이하면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크로바이옴 두 번째 시간을 갖겠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지금 변경된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질문들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병든 자야 이런 내게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엿장수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이 병, 고무신, 집에 있는 소뚜껑 이런 거 많이 갖다가 엿바꿔 먹고 그랬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는 참 많이 했고, 다 찌그러지고 공병 같은 거 갖다 바꿔 먹는 건 괜찮은데, 새 거도 갖다 바꿔 먹어가지고, 들켜가지고 굉장히 죽도록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병든 자여 내게 오래가 아니라 우리는, 병든 자가 없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한국인의 사망 순위를 보니까 1위가 뭔지 아시죠? 1위가 암이에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제가 좀 놀랐는데 폐렴이더라고요.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이고요. 5위 끔찍하죠. 자살. 자살이 5위. 6위가 치매입니다. 알츠하이성 치매 알츠하이머가 6위를 차지했고요. 7위가 당뇨, 8위가 고혈압, 9위가 간질환, 10위가 폐혈증이에요. 다 보면 어떤 질환들이에요? 대사성 질환 또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을 굉장히 갉아먹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어떤 차이를 보면 17.2년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면 2012년도부터 해서 2020년 이렇게 봤을 때 기대 수명은 한 2.7세, 8세 정도 늘었는데 건강 수명이 0.6세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4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갈수록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좀 아까도 우리 홍 기원사님께서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건강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이 맞춰진다면 정말 행복한 노후가 되겠죠.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 사람이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려고 그러면 수면을 좀 충분히 갖는 게 좋다. 적어도 한 7시간 이상 충분히 잘 수 있다면 8시간, 9시간까지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아주 격한 운동 말고 적당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균형 잡힌 영양이에요. 그 균형 잡힌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마이 웰리스랩 설문조사를 보니까 마이 웰리스랩의 구조가 6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측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3가지 지표,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대사 관련 이런 근육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건강 정보 자료나 또는 우리가 체성분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생활 습관하고 식습관은 우리가 이제 설문을 통해서 얼마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점수가 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식습관이 34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대로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뭐가 빠져 있어요? 더블 X도 뺐고, 오메가3도 뺐고, 프로틴도 뺐고. 근데 사실 이거 감안해 보면 나는 그래도 균형 잡힌 영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테스트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0.95 나오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건강 상태를 보면 5%만이 건강해요. 그리고 20%는 이미 많이 아픈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는 병 전 단계에서 병으로 갈지 병 전 단계에 멈춰설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면역이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홍수연 사님께서 면역에 대해서 너무 장세하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면역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제 이러한 뭐 질병을 싸우는 강력한 군대, 몸속 방어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중요한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이라는 거예요.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몰려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면역세포하고 또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보시다시피 세포하고 미생물을 장벽을 사이에 두고 적절한 면역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고 면역세포와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아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이렇게 꽃가루 같이 아주 사소한 침입자인데 이런 것들을 무슨 뭐 38선이 그 휴전선이 무너진 것처럼 거기에 엄청난 포탄을 쏘아대고 그렇게 됐을 때 적군도 죽고 아군도 죽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하게 된 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자제시키는 것도 미생물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한 이 특정 미생물이 이렇게 뭐 조절 T세포라든지 이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생물이 면역세포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군대라면 미생물은 그 군대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장벽 있는 데를 우리 휴전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저기에 미생물이고 아래 면역세포가 있는데 미생물 있는 데가 어디예요? 몸의 바깥이잖아요. 우리 몸은 여기 미생물이 있는 곳이 장 속이거든요. 장에 미생물들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다 몰려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에요? 우리 목구멍서부터 식도부터 항문까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목구멍부터 똥구멍까지 이게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냥 관이니까. 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생물은 그 바깥에 있고 얘네들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장벽이 느슨해져 가지고 장벽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똥물이 그냥 내 몸속으로 들어와 버려서 엄청난 염증이 일어나겠죠,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벽을 세워두고 면역세포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미생물이.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개념이다. 제2의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물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특정 미생물이 B12를 인간은 생성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미생물은 또 식이섬유를 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다 그 소장에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식이섬유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대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간 대장의 그 식이섬유를 누가 먹어요? 미생물. 미생물의 먹이가 그래서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식이섬유 잘 안 먹잖아요. 식이섬유를 잘 안 먹으니까 이 미생물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겠어요? 안 배고프겠어요? 고프죠. 고프다 못해 아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도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뭘 뜯어먹어요? 장 점막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장누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뭐 유산균 얘기 말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얘기가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장누수를 막기 위해서 먹는 게 유산균이다. 그래서 식이섬유, 그러니까 미생물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샐러드도 먹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왜? 소화되지 않으면 그 샐러드가 먹어주지 않으면 장 속에서 계속 쌓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DNA가 우리 몸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미생물의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제2의 유전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건강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 안에 좋은 직원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직원들이 별로 없으면 내 장 상태가 잘 활동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관심 있게 바라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이 빌 게이츠잖아요. 이분은 마이크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또 한번 정리해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 장 속에 있는 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미생물의 총칭을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유익균인데 보통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체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미생물을 얘기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그 식이섬유, 프락토올리드고당 같은 거.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뭐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이 미생물들이 이 식이섬유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서 좋은 대사체를 만들어내요. 그러한 것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당연히 뭐 안 좋은 세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들처럼 미생물이 식이섬유 같은 걸 먹어서 좋은 대사체를 만드는데 그 좋은 대사체를 단수의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수의 지방산의 대표적인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세트산이고 뷰티르산이고 프로피온산이다. 뒤에 가면 이제 이게 우리 보고서에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든다. 이해가 쉽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유산균, 우리의 유산균이라고 유익균이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를 먹고 식이섬유를 먹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사체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랩, 이 마이랩은 뭐예요? 맞춤형 유산균의 이름이 뭐예요? 마이랩이에요. 예. 이 마이랩은 유산균. 우리 암의 맞춤형 유산균. 네, 나의 유산균. 그죠? 그래서 마이랩.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특별한 거 왜 그러냐면 국내 유일의 3세대 피마스 기술을 사용한 개인 맞춤형 유산, 개인 맞춤형 P는 이제 퍼스널라이즈 개인화됐다. 요즘 모든 게 다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개인 맞춤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M은 이제 메타를 얘기를 하고 A는 이제 분석, 어널리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복제장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갖다가 제공을 한다. 그래서 HM 파마라고 하는 회사, 지요셉 대표와 또 홀자펠 살아있는 어떤 유산균의 그 일종 미생물계의 전설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 분이 창업한 HM 파마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와 아메이가 2040년까지 20년간 독점 계약을 해서 아메이밖에 이 개에 맞춤형 유산균을 만들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키트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22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효습 대표한테 들었는데 40여 곳의 병원에도 이것이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급가가 70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70만 원에 공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70만 원에 바로 주지 않겠죠. 마진을 붙여서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술취하기 앞서서 300명의 임상 결과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다양성과 단세지방산, 즉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라는 확인. 82.45%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한 결과, 한 50%만 돼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80.45%나 증가된 아주 검증된 그런 맞춤형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먹으면서 정말 달라진 거는 너무나 장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해졌고 초기에는 가스도 많이 나오고 방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어쩔 땐 좀 민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없을 때 어디서 좀 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하여튼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꾸준하게 보통 2개월, 3개월 드시고 나면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들어오게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변경된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디자인부터 이제 분석 항목 가치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었어요. 그래서 한눈에 나의 장 상태를 그냥 아주 딱 보면 초보자가 봐도 직관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신 연구들을 반영해서 건강 정보들을 그 안에 다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검사 결과 지표나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해 보면 종합 결과 페이지를 새롭게 이렇게 구성해서 분석 결과가 굉장히 더 쉽고 깊이 있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나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프 형태가 개선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포물선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 형태로 바뀌었고 연령대별 평균 지표만을 가지고 나의 마이크로 바이옴 상태를 알려줬는데 지금 거기에다 나이 또래까지도 같이 해서
나의 건강 상태가 내 또래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한 페이지에 나의 어떤 맞춤형 유산균과 생활 습관과 어떤 나의 식단까지를 한 페이지에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포물 쓴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구간이 어디지 이렇게 뭐 점선을 나서 이렇게 봐도 뭐 볼 수는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신호등 모양으로 빨간 신호등, 뭐 녹색 신 파란 신호등, 그리고 이렇게 노란 신호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위치를 넣고 상위 몇 퍼센트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령대별 내 연령대에서 평균은 얼마고 그때 나는 어디 위치에 있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운다고 지웠는데 이름이 보입니다. 우리 딸내미입니다. 예, 이렇게 새로 했는데요.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결과로 해서 이렇게 포스트바이오틱스와 이렇게 네 가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장내 유해균, 유익균 요 수치가 나오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해균, 유익균의 수치보다도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균형이 잡혀 있게 잘 그 화살표가 위쪽으로 갔는지 빨간 도형이 아래쪽으로 더 많이 올라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바로 이제 알 수 있어요. 포스트바이오틱 균형 다 유사라고 나와 있죠. 평균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해균은 미검출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양호 수준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이따 보면 아세요. 왜 이게 긍정적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의 피마스 유형은 아까 제가 한 장에 이게 나의 그 맞춤형 유산균, 그 다음에 생활습관, 식단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그 맞춤 유산균은 피마스 6번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을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이게 없어요. 1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 뭐가 있다는 거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리모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티, 플란티, 바실러스, 플란타늄. 요 두 가지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특허받은 유산균들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어땠어요?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라고 먹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개 유산균 중에서 저희 딸한테는 이 2개의 유산균이 배합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장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과학적인 근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춤 생활도 보면은 물 좀 많이 먹어라. 운동 좀 해라. 그리고 하루 1회 이상 발효식품을 좀 섭취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포드맵의 식단. 그러니까 포드맵은 좀 약간 이 거친 식이섬유 식단이라 그러면 저 포드맵은 약간 부드러운 식단. 예를 들면 사과보다는 바나나를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요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긍정적이냐. 저희 딸내미는 여기에 보면은 T그룹에 돼 있잖아요. 요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Y축과 X축이 있는데 Y축은 뭐예요? 포스파이틱스 균형이고 X축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에요. 여기 D는 뭐예요? 마이크로 다양성이 낮다고 되죠. 왜 D라고 표시했냐면 이게 영어의 다이버시티 이게 다양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첫 글자를 따서 D를 한 거예요. 다이버시티 low 낮다. B는 밸런스 균형이 잘 잡혔다. 여기 가장 좋겠죠.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P는 뭐예요? 포스트바이오틱스 로. 그래서 첫 글자에 P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T는 토탈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는 뭐예요? 토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만 보면은 우리 딸내미의 장 건강 상태는 뭐 유사나 보통 이게 아니라 사실 안 좋은 거죠. 근데 다른 걸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 결과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채소, 섭취 종류, 발효식품이라면 빨갛게 되어 있는 개선피를 개선해서 개선피 이건 다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유지는 뭐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걸 유지시켜 나가라. 이렇게 해서 글씨 하나조차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좋다 나쁘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하고 뷰티리산을 같이 보여주는데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하고 뷰티리산 중에서 뷰티리산이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낮아. 근데 포스트바이오 균형은 좋은데 뷰티리산은 낮아. 중요도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뷰티리산 수치보다도.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높았을 때 뷰티리산 수치가 낮기도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좋아야 된다. 그게 균형이 잘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저희 딸의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유사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하위 40%야.
근데 거기에 밑에 표시가 돼 있죠. 20대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50이라고 봤을 때 그거보다는 하위잖아요. 근데 그 20대 평균에서는 유사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식사를 하는지 알겠죠. 식습관에. 그죠? 우리 박준희 사장님, 막 급하니까 막 햄버거 먹고, 김밥으로 때우고, 굶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뷰티산 수치도 40, 상위 45%로 그냥 유사한 수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과 뷰티리산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해서 맞추려고 그러면 뭘 많이 섭취하라고요? 식이섬유. 모든 게 그래요. 어떤 거든. 어떤 사람이든 식이섬유 섭취를 잘 하셔야 내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왜? 식이섬유가 뭐니까? 미생물의 먹이니까.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뷰티리산은 뭐예요? 장벽 보호, 염증 완화, 면역 조절. 그래서 우리가 장루수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뷰티리산이에요. 뷰티리산 수치가 높으면 그 사람은 장루수에 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아세트산은 이미 너무 많이 사실은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뷰티리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때문에 변을 봤는데 똥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 건 얘네들 때문에 이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역겹다. 그럼 얘네들이 부족한 거예요. 얘네들이 좋으면 냄새가 아주 역겹진 않습니다. 약간 구수한 그런 냄새들이 납니다. 그래서 프로피온산은 여기에 보면 혈당 안정과 콜레스테롤 억제, 인슐린 민감도 증가. 그러면 프로피온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만 잘 먹어도 당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도움이 되죠. 그죠? 당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균만 잘 먹어도 또 뭐에 도움이 돼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굉장히 많죠. 살을 빼는데도. 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혈당 안정해주고 콜레스테롤 억제해주고 인슐린 민감도 하고 또 우리가 체지방을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를 프로피온산이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면 와 있는데 잘 안 보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것을 일단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유사 수준. 유사라기보다는 거의 유사 중에서도 바닥이잖아요. 그죠? 하위 30%예요. 근데 그냥 노란색에 그냥 억지로 걸쳐 있는 상태. 그래서 정말 제가 붙여봐 놓고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요즘 그러니까 정신 차리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뭐 밀가루 음식 안 먹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락토바실러스, 이건 소장에 있는 우리 유산균이잖아요. 유일하게 락토바실러스는요. 그것도 요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사 수준 보통 정도고요. 비피도박테리움 수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익균의 수치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정도다. 보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내 유해균은 발견된 게 없어요. 이 장내 유해균 이렇게 5가지는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살모넬라 또 여기 뭐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리라고 해서 CDI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나오면 정말 위험해요. 미국에서는 이 CDI로 인해서 매년 한 5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1,500명 이상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테로이드 수프라길리스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뜨죠. 유해균으로. 얘는 약간 기해균 같은 성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컨디션하고 많이 좌우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여러분들이 뭐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면역이 저하됐을 때는 얘가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으로서 많이 작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좋고 면역 상태가 좋을 때는 얘네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균으로서의 작용도 하기 때문에 박테리오데스 후라길리스가 떴다고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좀 스트레스도 좀 조절하시고 식이나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하시면 금방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대사 건강 및 면역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호등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 관련 미생물, 그 밑에 미생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전에 이런 미생물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인지 건강 관련돼서도 수면,
근데 스트레스 관련, 우리 딸내미가 참 스트레스는 그래도 잘 안 받는 아주 긍정적인 딸내미인 것 같습니다. 미생물이 아주 좋아요.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사 관련 미생물, 그러니까 얘가 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비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똥이 되더라고요, 얘가. 복부 불편감 관련 미생물도 그러니까 약간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양소 대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탄수화물 뭐 소화 관련해서 굉장히 소화하는 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장 상태가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장 속에서 비타민을 생성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적어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떨어지고 저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랄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비타민 많이 먹는데 이게 왜 떨어지냐고 막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혈액 속에 있는 그 비타민의 농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비타민 B12나 뭐 비타민 K나 뭐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만들어 주느냐 그런 것들을 생성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수치인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혈액 속에 녹아수 있는 비타민의 농도를 측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비타민 생성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좋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또 이렇게 피부 트러블 관련해서 근육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상위 5종,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그, HM 파마가 아메이 그, 우리 ABU들을 통해가지고 또 소비자를 통해서 한 지금 10만 건 이상의 지금 데이터를, 지금 빅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에 뭐 한 7천 건? 아니, 3만 건? 3만 건 정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 7천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매년 한 1,000건 정도씩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10만 건, 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상위 많이 드러나는 미생물이 한 17종류 정도 있대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게 많은가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식습관, 이제 맞춤 식습관 솔루션 해가지고, 여기 빨갛게 표시된 건 다 뭐예요? 좀 많이 먹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파란 것들은 뭐예요? 그 정도만 먹어라, 그 정도만. 더 많이 먹지는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니까 이제 뭔지를 알겠잖아요. 근데 얘를 안 보거든요, 잘. 그냥 내가 이 첫 페이지 네모칸만 보고 나서, 큰일 났어. 뭐, 이렇게만 하지. 여기에 그 해결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잘 안 보시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너무 쉽게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보니까 빨간색이 6개, 파란색이 4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포드맵 식단을 권장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포드맵이라는 건 이렇게 식이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ODMAP가 그 첫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F는 이제 퍼멘테이블 해서 뭐 발효당, 뭐 올리고사카라이드, 뭐 디사카라이드, 뭐 모노사카라이드, 모노니까 단당류겠죠. A는 엔드 그리고 그리고 엔드가 무슨 쪽이 아니라 그리고 폴리올 얘기를 당알코올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프록탄은 어떻고 갈락탄은 어떻고 유당은 어떻고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드맵이 성분이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식이섬유들이 소화가 안 되는 탄수화물들이니까 이제 대장을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 대장 세균에서 빠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가스를 이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뭐예요? 금방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뭔가 시원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뭔가 찝찝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포드맵 식사보다는 이렇게 저포드맵 식사, 좀 부드러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들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우리 식이섬유도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예. 요것도 켜주세요. 선생님. 이것도 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 식단, 여러분들 맞춤 식습관 솔루션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일단 밀가루만 끊어도 좋아집니다. 일단 한 달만 끊어보세요. 그래도 확 달라져요. 그래서 맞춤 식단 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변 건강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 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바나나 똥처럼만 안 나오거나 뭐 뱀처럼 또아리 튼 거 아니면은 뭐지 내 똥이 안 좋은 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은 세 개 있잖아요. 3, 4, 5번. 5번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나쁜 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좋은 똥입니다. 부드럽고 명확한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괜찮은 똥들이에요. 이렇게 소시지나 이렇게 바나나 똥, 소시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똥들은 약간 수분이 좀 적었을 때 이렇게 따고 뱀처럼 또아리 든 이렇게 똥을 싸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건강한 똥인데 그런 거는 이제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은 그런 똥을 많이 쌉니다. 그 나머지 똥들은 좀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물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똥 쌀 때,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대변을 볼 때, 똥 쌀 때가 아니라 대변을 볼 때, 대변을 볼 때 이렇게 90도로 앉아서 이렇게 저도 본 적이 많았는데, 다리가 약간 좀 높여서 약간 이런 식으로 35도 이 상태일 때가 변이 아주 잘 나오는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좀 감안하셔서 좀 잘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뭘 좀 하나 받쳐놓고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허리를 약간 좀 숙여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박준희 선생님 막 웃는데 여기서 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리포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변이가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 가세요.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봐야 된다고. 참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빨리 가세요, 그냥. 어, 보고 싶어요? 가세요, 빨리. 갔다 와.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기에 오래 앉아, 이거 제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이 변기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거나 저 유튜브 보면 안 됩니다. 받침대의 고관절을 굴곡시키고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장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잘 보시고 자세를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 몸의 공생활 마이크로바이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건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안 보이시죠? 뭔지 잘.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제놈, 이전체 요거 합성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9조개가 있다라고 하고 95%가 소화기관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건강을 책임진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고 장내 유익균이 많고 장내 유익균이 적을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 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유해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적당히 있는 상태예요. 한 30% 정도? 예. 그래서 미생물 군주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생산하는 보이지 않는 장기.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나의 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사산물을 생성해서 그렇죠. 아까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 먹고 뭘 만들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산물이잖아요. 그죠? 미생물은 그 상태로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대사로 채로 전환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 심장, 근육, 뇌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요.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신경계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장도
어떻게 됐어요? 그 장벽을 사이에 두고 미생물과 면역세포가 이렇게 신경을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그 과작용을 해서, 면역세포 과작용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라 그랬어요? 자가면역 질환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미생물이 한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기능, 장 건강, 장 기능, 또 신경 기능, 대사 기능.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서 천식,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그 자폐, 이런 자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1,300명당 한 명씩으로 늘었어요. 과거 그게 뭐 50만에 한 명이나 뭐 이러던 게 굉장히 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왜 그렇다 그래요? 항생제. 그거 이후에. 그 항생제를 관함용 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이 완전히 엉망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졌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어나는데 지금 그 천식이든 이렇게 그 특히 자폐 같은 경우에는 대변 이식을 통해서 많이 이게 치유가 가능하다고 제일 많이 호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여기에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 사진 왜 그림 그린 사진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강의를 몇 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폐아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하기 전에 드렸던 그림은 굉장히 어두웠는데 섭취하고 난 이후에 그 그렸을 때는 굉장히 채도가 좋아진 아주 멋진 수채화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설사, 변비 등의 배변 문제가 생겨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특히 요즘 크론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런 것들. 장질환에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신경계능, 우울증, 치매, 파킨슨 같은 신경계에 있어서도 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나 이런 거, 저도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걸 먹고 나서 당 조절이 굉장히, 당 수치 조절이 잘 되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치도 7.2에서 6.5까지 떨어지는 것들을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수행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것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생성된 유익한 대사물질이 포스트바이오틱스다.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에는 단세지방산. 단세지방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아세트산, 뷰티르산, 또 프로피온산. 뷰티르산은 낙산이라고도 해요. 아세트산은 무슨 산? 초산, 식초산. 예, 그게 아세트산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장건강의 핵심은 단세지방산과 뷰티르산,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뷰티르산이 우리의 장루수를 가장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세지방산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피온산은 간에서 흡수되어 당 생성 조절을 하기 때문에 뭘 조절을 해줘요? 당뇨에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한다 그러잖아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뭐예요? 렙틴 호르몬 아니에요? 렙틴. 그렐린 호르몬은 뭐예요? 식욕 증가 호르몬이죠. 그래서 렙틴 호르몬 분비에도 아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프로피온산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고픈 사람은 몸에 프로피온산이 없는 거야. 장. 그래서 이렇게 피마스 기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피마스 기술은 뭐예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그러니까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빅데이터를 이런 기술을 통해 차기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다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나의 어떤 장의 건강을 갖다 6개의 복제장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가능한 게 여기에 뭐가 접목이 돼서 그래요? 분석해서 AI, 걔가 분석을 해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 마이 웰리스랩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보면 수억 건의 그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 그거를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돌려서 나의 건강 상태를 신호등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참 대단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내 복제죠? 분변을 일단 여러분들 채취하죠.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를 사서 20만원짜리 사서 여러분들이 똥을 싸가지고 대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넣어서 보내잖아요.
HM 파마에. 그럼 거기에서 요것을 분면을 채취한 것을 6개 튜브로 나눠서 또 균일하게 남아서 담은 다음에 6개 복제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번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2번에는 5가지가 있고, 뭐 3번에는 또 두 가지, 4번에는 뭐 세 가지, 5번에, 그러니까 6번에 두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는, 그렇게 구분된 거에다가 넣었을 때, 나의 포스바이오틱스 대사체를 갖다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잘 만드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것을 당신은 1번, 당신은 2번, 당신은 6번, 당신은 4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했더니 내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는 타입 3번, 너는 3번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도 거기에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11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 버리잖아요. 근데 대표 장래의 미생물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HM 파마가 보유한 전체 표본 집단. 그 HM 파마가 보유한 전체 표본 집단은 뭐밖에 없어요? 암헤비오밖에 없어요. 그 집단에 있는 미생물군 중에서 17종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1위에서 5위 미생물을 그 5가지 대표종이 나온 거고요. 피마스 유형은 무엇인가 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건강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낮음으로 나왔는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건 아니다라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거 알려면 이제 더 정확하게 검사를 병원 가서 받아보면 되는데, 그렇지만 내 장에 그 포스트바이오스나 아니면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장내 유익기는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 균형이 낮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래요? 비율이 높더라도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장내 유익균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식이섬유를 잘 안 먹어. 그러면 유익균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더블 X를 처음 제가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설사를 하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가 탄단지라 그러잖아요. 탄수화물, 단백, 지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너지원이 되는 타는 영양소들을 엄청 먹는데 그동안 이렇게 비타민 같이 이렇게 태워주는 영양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갑자기 그걸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장을 갖다가 우리 몸의 장기들을 공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활발하게 갑자기 그동안은 쉬고 있다가 연료가 들어오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과부하 걸리고 이게 수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도 하고 몸은 더 피곤한 것 같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현이라 그러죠.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유익균이 있는데 좋은 일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다가 뭐 급료를 안 줘.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일을 해야 안 해요. 네?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낮은데 포스트바이오 균형은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 다소 불균형한 상태인데 그나마 그 유익균들이 착해. 얘네들 착한 종들이야. 얘네들이 그나마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라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개선하면 식이섬유를 포함한 계속 식이섬유 얘기가 나오죠. 먹이를 주려는 거예요. 좋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 마이크로 다양성 평균보다 높다. 미생물의 종류가 많다는 의미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종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된다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양성을 도출시켜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HM 파마가. 그 저포도메 식단을 봤는데 고포도메 섭취하면 안 되나요? 저포도메 식단, 고포도메 식사를 먹는데 계속 뭐 가스팩만 뭐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 같은 불편함 이런 게 있다면 저포도맵을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자기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어. 그러면 꼭 저포도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좀 고포도맵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오래 쉬어요. 그러니까 현미가 좋은데 당뇨 환자들은 현미가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는 습관이 있어. 한 10분 내로 해버려. 5분 내로 해버려. 그럼 그 사람한테 현미가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거죠. 오히려 당 수치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 현미가 좋다는 것은 천천히 식사하면서 저작 활동을 적어도 30번, 50번을 하면서 죽처럼 넘겼을 때 이게 서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지. 급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백미를 먹는 것보다도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랑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복용 중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식습관, 음주습관, 생활 패턴 유사한 날을 지난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평소 장기 복용하는 의약품이라면 그대로 섭취하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평소와는 다르게 항생제를 복용했거나 갑자기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했었을 때는 좀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분석 중간에 환경이 변할 가능성이 있나? 없다. 없다. 예. 장 환경이 빨리 개선된다고 느낄 때 더 자세로 분석해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분석이 섭취해 보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당분간 한 2, 3회 정도는 6에서 8개월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의 장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내가 2번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5번이 됐어. 근데 세 번째 검사를 했는데 그냥 5번이 나왔어.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저는 그런 의미로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걸 했을 때 뭐 한 2년 정도, 한 번씩 해도 나중에는 한 2번 정도는 하고 2년 또는 1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춤 식단, 뭐 여기는 뭐 대시 식단, 마인드 식단, 뭐 플렉스테리언, 뭐 저퍼드맨 이렇게 네 가지 식단 중 한 가지 식단을 대시 식단이 이게 뭔지 아시나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 좋은 식단들 이게 아마 H가 하이된 뭐 그 고혈압을 영어로 H로 시작하는 뭘로 써요.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리 D가 그런 거고요. 플렉스테리언은 이제 베지테리언처럼 이제 채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고기랑 이제 섞어서 이렇게 먹는 거. 예. 뭐 그런, 그 저퍼드맵은 얘기를 했고요. 그런 식단들이 추천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좋은 관련 미생물이 어떤 건지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설사에는 뭐 박테로이데스, 뭐 여기서 보면 뭐 프리보텔라, 뭐 도리아,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에는 이런 것들, 스트레스에는 이런 미생물들. 굳이 뭐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다 써놔줬어요. 면역 인지에는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는 것. 인지에는 보니까 에커멘시아라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서도 에커멘시아가 들어가 있고 체지방에도 이렇게 비피도박테리움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피부 면역에 있어서 그 피부 트러블에 근육 면역 건강에는 이런 미생물들이 들어가 많이 영향을 준다. 단백질 소화나 비타민 생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복부 불편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그 해보시면 보면 여기에 전에 우리 황선영 사장님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양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유익균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보였고요. 이렇게 좋아진 게 보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 이상으로 좀 높아졌고요.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우리 딸내미네 어린 친구인데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젊은 근데 20대인데 지금 굉장히 좋아졌죠. 어, 이렇게 먹으면 좋아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위 65%에서 상위 25%가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전데 처음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뭐였어요? 아까 B였죠? B. 밸런스. 균형 잡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그런 밸런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E에서 A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성도 좋아졌고 요건 뭐예요?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평균 이하였는데 평균보다 좀 상회하는 정도로 처음에는 그 상위 비피도박테리움이 90% 하위 90%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다가 상위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지 건강이 놀랍게 변한 거 보이시죠? 수면 건강도 굉장히 놀랍게 변한 거 보이셨죠? 예. 그리고 저기 보면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화살 표시된 건 다 이렇게 좋아진 게 보이실 겁니다.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전에 거는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어때요? 평균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오히려 이건 조금 이렇게 조절을 받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그냥 자료를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아까 하기 전에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네. 아,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한다. 요거, 이게 제일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비타민 생성하는 미생물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포트에서 분석한 수치는 뭐예요? 혈액에 남아있는 비타민의 잔존량이 아니라 사람들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환 능력을 설명한 부분이다. 근데 내가 두 번째 가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좋아지고 다양성도 좋아졌는데 내가 이렇게 비타민 생성이 그전에는 높았는데 왜 낮아졌죠? 왜? 그럼 뭐예요? 그 장 안에 있는 그 미생물군이 줄었다는 얘기죠. 어떤 환경이 변하면서 그게 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줄었다는 게 건강이 나빠진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를 봐야 된다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대사치 균형과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은 어떻게 보면 숲 같은 거잖아요. 숲이 울창해야 그 안에 자라는 나무들도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을 많이 드셔도 장내 미생물이 해당 비타민을 만들어내는 전환 능력은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는. 예.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네. 그죠? 성장가? 아, 3세 미만은 아직 다 모든 게 이렇게 안정된 시점이 아니라고 해서 만 3세 이상 분석 권장 드리는 거고요. 예, 이유. 똑같은 얘기죠. 예, 뭐, 회사가 다양하게 있다. 근데 병원 온라인에서 마이크로홈 검사는 미생물의 양과 일부 유무 확인은 가능하지만 미생물들이 만들어주는 뭐를 못한다고? 대사체까지 분석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피마스 너는 1번 먹어야 돼? 2번, 이거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래. 그렇게 해서 요즘 이상한 게 많이 팔더라고요. 예. 네, 이건 계속 설명해. 철랩 얘기 많이 나오죠, CJ.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랩 등 타사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 분석 결과만 제공하며 이물을 나는 유형을 기준으로 솔루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구분은 못 한다는 얘기죠. 뭐 이건 밸런스하고 365 어느 걸 우선했냐. 일단 마이랩을 먼저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할 때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저거 하시고요. 저 이렇게 돌아가신 참 대단한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기 직전에 결국은 어, 부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장 비싼 침대가 병상인데 운전해 줄 사람, 돈 벌어 줄 사람은 채용할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책을 읽고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